자, 오늘은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연골연화증, 관절염, 혹은 맨스커스 연골 파열, 인대 손상, 혹은 골절, 이제 무릎 주변 뼈 골절 이후로 잘 구부러지지 않고 아프고 걸을 때 절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십시오. 전반적인 상황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영상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치료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라이브로 방송한 내용인데요. 임팩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를 따로 제가 촬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그렇게 재미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진정성이 보이실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이 아프신 분이었어요. 처음 얘기 좀 들어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오는 그 니조인트의 어떤 데포미티나 뭐 인플라메이션, 그건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요거는 저희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토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겨도 될 것 같고, 상태에 대해서 간단히 검사한 게 있어요. 이분이 절고 오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리를 저세요. 그러니까 계단 오르 특히 내려가는 게 아주 힘든 그런 경우신데, 이거 한번 보죠. 오, 동욱 씨, 기현 씨, 왜 갑자기 많으냐? 이분 보면 지금 치료를 한 번 한 상태예요. 한 상태라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누르면 되게 많이 아파요. 여기 그리고 아까 무릎 꿇고 앉혀봤는데 이쪽 다리 힘을 못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부하가 걸렸다는 얘기고요. 부하는 뭐 자, 이 설명을 다시 드리면 상황 설명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아주 불편하신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쪽 다리, 이 다리의 안쪽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그리고 연골 자체가 약간 찢어진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고요. 웬만하면 참는 분이에요. 일이 워낙 험하신 분이시라 참는 분이신데, 예, 이제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기관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골 파열에 의한 염증 상태, 그러니까 진행 상태라고 봐야지 되거든요. 이제 서서히 연골 파열은 천천히 붓습니다.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천천히 붓고, 아무리 뭔 처치를 해도 계속 붓기가 유지가 되고 아프고 그래요.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상태를 봐서, 연골 파열 정도를 봐서 어떤 꼬매준다든지 아니면 제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술적 처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이분은 굉장히 불편하셔서 일상생활이 아주 힘드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기만 줄어들면 이분은 수술 안 하셔도 돼요. 계속 관찰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보통 치료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준에서 제가 마무리한 거를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설명한 거고, 상태를 보죠. 예. 대충 여기서 보면 될 것 같네요. 이 계단 오르내리는 거라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텐데, 상당히 통증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자, 팀이 다 왔어요. 자, 여기서 보실 거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다리죠. 실제로 이게 화면이 지금 촬영할 때 리버스 반대로 뒤집어져서 왼쪽으로 보이시는데 오른쪽 다리세요. 근데 무릎 꿇고 앉게 되면은 이 반대쪽 엉덩이에는 힘이 들어가고 쭉 지그시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신 쪽에는 엉덩이 힘을 못 줘요. 그러니까 거기 누르면 관절이 막 꺾여가지고 아프니까 그런 상태라서, 확인하는 거는 뭐냐면 이 지금 아프신 다리 쪽으로 힘을, 그러니까 엉덩이로 이제 체중 지지를 해도 아픈지 안 아픈지 그 비교를 좀 해보는 겁니다.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고생했어요. 무릎 꿇고 앉아보시죠.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까는 이쪽 다리에 힘을 못 줬는데 한번 디디고 앉아봐요. 예. 어떠세요? 좀 낫죠? 예. 다리 쭉 펴보세요. 하나만 더 확인해보고. 자, 결과를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관절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기초적인 정보 하나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관절염이 됐건
연골 손상이 됐건, 그 연골 그 연화증이라 그러죠.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 그러는데 그런 병이 됐건, 뭐 인대 손상이 됐건 뭐가 됐건 일단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집중하실 게 뭐냐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여러분들의 다리, 무릎을 어떻게 처치하고 끌고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형외과 전문의가 말하는 그 치료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계획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보완이 되고 해결이 된다면 상위 레벨의 처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당연히 하십니다. 원장님들께서. 그러니까 정형외과 전문의들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 첫 번째가 부종이에요. 그러니까 붓는 거. 인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대 뭐 전십자, 후십자인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대 손상은 주로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대 손상이 만약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확 하고 붓습니다. 갑자기 부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잘 판단해 가지고요. 응급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데 그때도 붓는다라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죠. 인대 정말 중요해요. 인대는 뼈와 뼈를 잘 고정해 주는 장치인데요. 하나가 느슨해지면 그 문제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딱 하고 아팠어요. 한번 삐끗했다 치자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살짝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약간 비틀렸다든지 해가지고. 근데 그 아픈 상태에서 꾸준히 시간이 좀 지나다가 한 주, 두 주, 석 주 지나면서 낫겠거니 했는데 파스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낫지는 않고 서서히 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일주일 전하고 오늘이 다른 거죠. 부기가 점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부기가 점점 더 심해질수록 여러분들이 그 무슨 방법을 써도요 계속 아픕니다. 절 수밖에 없고 그래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이즈 대비 무릎 속에 있는 스폰지 연골 자체가 문제가 오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골 손상이 오면 특징이 뭐가 되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볼까 니 조인트만 따로 있나? 이걸로 볼까요? 여기 니 조인트가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제거하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그 제가 지금 체크한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이게 연골이에요, 연골.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죠. 근데 이 연골인데 이게 어느 부분이 이게 찢어지는 부위가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 연골이 손상됐나 안 손상됐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전문의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이 붓잖아요. 그러면 꼭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서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꼭 보셔야지 돼요. 이게 뭐 큰일 날 병은 아닌데요. 이거 일상생활 할 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병이 익으면 익을수록요, 아픈 것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기를 잘 체크하셔서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요걸로 맞아보죠. 요런 것들이 인대입니다. 인대, 요런 것들이. 보시면, 요런 것들이 뼈를 잡아주고 있는 모양, 이게 인대가 되는데,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요.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고도 있어요.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뭐냐면, 이것 말고 다른 걸로 좀 보죠. 자, 좀 보겠습니다. 스케르탈. 큰 놈으로 보죠, 그냥. 여러분, 슬개골은 어떤 골인지 아시죠? 이거 자꾸 혼돈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요놈 하나 제거하고, 이게, 봤어? 포텔라? 이게 뼈네. 여기 이 뼈 있잖아요. 이 앞에 슬개골, 무릎 종자골. 얘하고 이 윗뼈하고요. 이 사이에
요렇게 붙어있는, 붙이는 본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슬개골 연골이에요. 근데 얘가 연화증, 말 그대로 연화, 몰랑몰랑해지는 건데, 그 과정은 뭐 기포가 생기고 구멍이 생기면서 약간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얘가 좀 약해지게 되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정면으로 봐야 돼요. 정면으로 보면 이 뼈가, 이게 정상적인 위치인데 얘가 약간 위로 올라가든지, 보통 내측으로 많이 움직입니다만 내측이나 외측으로 이동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사진상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약간 어긋나 있다 그러면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어긋나 있는 부위가 하필은 무릎 관절 주변이니까 계단 오르내리기 좀 힘들지 않겠냐고요. 걷는 게 많이 불편하고. 보통 이 연골 연화증 같은 경우에는 그 평소에 운동을 많이 안 하시던 분이,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예,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4월 초파일 날 산에 올라가서 절에 가죠. 운동 안 하던 분이. 그래서 절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가지고 또 한 자씩 한 자씩 그 자제 한 명 한 명을 두고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절하고 일배 이배 막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잠깐 쉬고 바로 또 내려오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딱 보면은요, 평소보다 무릎을 많이 쓴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어떤 거냐면요, 젊은이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가릴 거 없이 갑자기 무리해서 많이 쓰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환자를 만나보면 통증의 정도는 중상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보실 병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조절하면 얘도 붓습니다. 왜 붓냐면 뭐 그까지 설명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만약에 지루하지 않으시면 계속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근육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머스클로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내가 끊어서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요거를 다 지울 거예요. 앞에 허벅지 앞 근육을 지어보면 요 조그마한 거 있죠, 요거. 이게 제5의 허벅지 사두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그냥 가상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물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물주머니가. 그래서 이 근육이 물주머니를 잡고 쑥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요, 무릎 관절의 부드러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걸 도와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해요. 근데 연골 연화증이 온다든지 슬개골에 문제가 오는 그런 그러니까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쪽이 좀 문제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근육 약화도 있지만 이거 주머니, 그러니까 이걸 점액낭이라고도 하는데, 이 점액낭도 그렇고 이 모든 부분들이 관절을 구부리고 필 때 아픈, 그러니까 기계적 통증이라는 부분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걸을 때 많이 아프고, 특히 계단 오르내릴 때, 뭐 어떤 분은 오를 때 아프고 내릴 때 아프고 그런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불편한 거죠. 무릎 꿇고 못 앉아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좋으신 분도 교회 가서 확 주저앉아서 엉덩이에 힘 빡 주고 주저앉아서 기도 못 합니다. 아파가지고. 다리를 피고 있으면 또 피고 있다가 구부리면 또 아프고 그래요. 근데 그런 정도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관절염이라는 게 있죠. 관절염은 이게 과별로 설명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보통 보는 건 뭐냐면 이 관절면을 보죠. 관절면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뼈의 구조, 그러니까 이 위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어긋나게 되면은 오다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왜 그 연세 드신 분들 왜 다리가 양쪽으로 벌려서 걷잖아요. 예, 그런 분들 보면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안쪽에 이게 관절면인데, 여기 관절면인데 이게 아주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연골 자체가 아예 닳아서 없어진 경우도 많고요. 이 뼈 모양도 이렇게 변하죠. 뼈 모양도 변하고 각도도 좀 이상해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아프게 느끼게 할 수도 있죠. 자, 보통 관절염은 내측이 주로 많이 아프십니다.
연골 연화증 같은 경우에는 내측이 아플 수도 있지만 주변으로 보통 많이 아파지죠. 오스굿이라는 병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잘 설명 안 드려요. 이게 자주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대가 문제가 생기면 뼈를 잡아주는 윗뼈하고 아랫뼈를 고정해주는 요게 인대인데 요거 이런 것들이 인대인데, 그리고 그 무릎 앞뒤에도 있어요. 이 인대가 떨어지게 그 문제가 돼서 약해지게 되면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아픈 게 생겨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아플 수도 있고 이쪽이 아플 수도 있고 다 아플 수 있죠,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모든 그 슬관절의 여러분들이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요. 모든 슬개골 질환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사항은 뭐냐면, 내비둬도 계속 아프다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부기가 스멀스멀 있고 점점 더 붓고 부기가 안 가라앉아, 그리고 나 아프고 그래, 그러면은 무조건 가셔야 돼요. 가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셔서 이제 뭐 수술이나 뭐 약이나 주사로 이제 결정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약이 1단계, 그 위에 뭐 주사를 2단계, 수술을 3단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물론 그건 뭐 단순한 예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단계 주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판단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부기를 조절하고 통증을 억제하잖아요. 그럼 주사 안 맞고 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술을 얘기를 들으셨다 치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무릎에 부기를 조절하고 통증을 조절을 하잖아요. 해서 다시 가서 진료를 보시면, 일단 수술은 뒤로 하고 일단 지금 상태를 좀 지켜봅시다 라고 말하실 선생님들이 더 많으세요. 물론 그 정형외과적으로만 보시는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의 구조만 가지고도 이 수술은 무조건 해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정형외과 그 전문의 선생님들은 통증이나 부기가 빠지면 일단은 좀 지켜봅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학회 전기신경치료는 여러분들의 부기를 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걸 잘 유지시켜 줄 거고, 그 다음에 아픈 것도 아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수술적 방법 중에서는 참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어떤 진료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일단 쫄지 마세요. 예? 쫄지 마세요.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쫄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왜? 이건 죽고 사는 병은 아니잖아요. 지금 살면서 불편한 병이죠. 그래서 일단은 1단계가 부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통증을 억제한 상태에서 얼만큼 잘 유지가 될지 거기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병원을 먼저 선택해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말이 길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통증 조절을 하고 부기만 빼도요, 여러분들이 3단계 수술을 해야 되는 거를 2단계 혹은 1단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